우리 모두 마음속에 상처 하나쯤은 있잖아요. 근데 만약 그 상처가 우리를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밤하늘의 길을 밝혀주는 별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한 작가의 아주 통찰력 있는 대답입니다. 네, 바로 대하 작가의 수필집 우리 모두 아픈 청춘이었다에 대한 한 비평을 한번 따라가 볼 건데요. 이게 그냥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에요. 한 개인의 상처가 어떻게 그 시대의 기록이 되고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거든요. 자, 그럼 바로 핵심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아니,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그 지독한 아픔이 길을 안내하는 별빛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? 이 책은요,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세 가지 핵심 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첫 번째 기둥은요, 바로 아픔 그 자체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. 저자의 여정은 자기 고통을 외면하거나 미화하는 게 아니고요. 그냥 있는 그대로 똑바로 들여다보는 데서 출발합니다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. 저자가 말하는 아픔에 뚜렷한 두 개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. 한쪽에는 연탄 배달하면서 공부해야 했던 그 지독한 가난,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난이 있고요. 다른 한쪽에는 촌지나 착취가 너무 당연했던 1980년대 언론계의 부조리, 이런 거대한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거죠. 저자는 이 두 가지가 절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고 말해요. 그리고 이 사회적 부조리가 낳은 비극을 이 문장이 정말 통렬하게 보여주죠. 동료 기자였던 YM의 생을 돌아보면서 저자는 어쩌면 자신의 선택이 그녀의 불행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깊은 자책감을 드러내거든요. 이게 참 개인의 아픔이 결국 시대의 구조적인 폭력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먹먹해지는 부분입니다. 그렇다면 이 지독한 아픔이랑 고립감에 대한 해독제는 뭐였을까요? 자, 이제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보죠. 그건 바로 인간적인 연결의 심이었습니다. 저자는 자신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몇몇 결정적인 인연들을 이야기해요. 먼저 태평양 건너편에서 편지를 보내오던 펜팔 친구 캐리. 이 친구가 좁은 세상에 갇혀있던 소년한테 거대한 세계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줬고요. 또 레스토랑 매니저였던 허이나 씨는 그의 남다른 잠재력을 딱 꿰뚫어 보면서 자신감을 심어줬죠. 그리고 들풀 모임이라는 공동체는 창작의 열정을 함께 나누는 아주 뜨거운 연대의 장이 되어주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인연들은 그냥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던 거죠. 하나하나가 그를 절망의 늪에서 끌어당겨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한 말 그대로 생명의 동아줄이었던 셈이에요. 이 책은 결국 고립된 개인은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정말 탁월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건 바로 여러 세계의 경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아주 독특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저자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경계를 넘나드는 여정이었어요. 고향을 떠나 서울로, 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런 물리적인 경계를 넘었고요. 또 문학이랑 저널리즘의 세계에서 출발해서 데이터베이스, 인공지능 같은 기술의 세계로 완전히 다른 지성의 경계를 탐험했죠. 이렇게 경계인으로 살아온 삶이 양자물리학의 한 개념이랑 만나면서 깊은 철학적인 성찰로 이어지는데요. 바로 참여적 우주라는 개념이에요.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.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하는 그 행위 자체가 결과, 즉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. 저자는 바로 이 원리를 자기 삶에 그대로 적용합니다. 아, 내 인생이 그냥 일어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구나. 매 순간 내가 했던 선택과 응시가 만들어낸 하나의 우주였구나 하는 깨달음이죠. 마치 펜팔 편지를 붙이던 그 소년의 작은 관찰 행위가 훗날 그의 삶이라는 거대한 우주를 창조한 첫걸음이었던 것처럼요. 자, 그럼 이제 이 모든 통찰을 종합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. 아픔은 도대체 어떻게 별이 될 수 있을까요? 저자가 그 공식을 딱 제시합니다. 저자가 제시하는 공식은 놀랍도록 명확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. 첫째, 직시하기. 자신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. 둘째, 기록하기.
그 경험을 언어로 남겨서 과거의 상처를 미래의 자산으로 바꾸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연결하기. 나의 아픔을 우리의 이야기로 확장시켜서 공감의 다리를 놓는 겁니다. 바로 이 과정이야말로 개인적인 고통이라는 그 쓸모없어 보이는 납을 우리 모두의 이해와 위로라는 황금으로 바꾸는 그런 위대한 연금술인 셈이죠.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고통을 가둬두는 게 아니라 마주하고 기록하고 또 나누는 데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이 책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작가의 삶에서 끝나지가 않아요.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거든요. 이 비평의 마지막 문장은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울림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삶에 흩어져 있던 아픔의 조각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깨닫게 돼요. 아, 그 아픔들이 사실은 나만의 길, 나만의 별자리를 이미 만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여러분의 삶에 흩어져 있는 그 상처들은 지금 어떤 모양의 별자리를 그려나가고 있나요?